많이 뛴다고 해서 무릎 연골이 닳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체중이겠죠. 체중이 과한 사람이 무리하게 뛰면 무릎은 무조건 고장이 나게 마련입니다. 천천히 걸어서 체중을 적정한 체중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마라토너인데 맨발로 뛴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좋은 신발을 뛰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이 받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적정한 체중과 좋은 신발을 신고 차근차근 하는 거는 무릎에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항상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욕심을 내지 말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군요. 내 마음가짐. 네네. 운동을 하러 내가 진입을 했느냐 아니면 기록을 하려고 이걸 시작을 했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2주 앞두고 근육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 무릎에 인대 부상을 입어도 대회를 이제 완주를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일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부상의 이제 상태가 있다고 하면 휴식을 잘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어느덧 11월로 접어들며 늦가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해 혹은 여름을 앞두고 이제 진짜 운동하자 라고 결심하셨던 분들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피플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이 분은요, 외과 의사인데요. 전문의를 따기까지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불어나는 몸 상태를 보고 자전거를 시작으로 수영, 사이클, 마라톤,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해 몸짱으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과 의사의 운동 초보 탈출기라는 책도 펴내는데요. 운동을 싫어하던 비만 의사가 어떻게 철인 3종에 성공하고 운동 마니아까지 됐는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죠. 이홍태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진료를 보고 여기 오신 겁니까? 예, 오늘도 진료를 보고 왔고요. 네. 현재는 그 검진센터에서 잠시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말에 그 명지 항해과라고 외과의원에서 다시 대장학문 외과 의사가 제 본업이라서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운동에 관한 책인데 운동 무능력자에서 철인이 되기까지 저는 에세이 형식으로 펴낸 책인가 싶었는데 철인 3종 입문서에 가깝더라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도 이 운동 초보 탈출기 이 책인데 이 책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은 제가 정말 일반인 입장, 평범한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네.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그다음에 수영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철인 3종까지 하게 되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분야에 와서 처음 접하면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반인은 도저히 따라할 수는 없고 이 과정에서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물어볼 곳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이제 교육 제대로 해주는 데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들을 이제 메모를 해놓고 했던 것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혹시 네. 마라톤 중에 하프 마라톤이 네. 몇 킬로인지 아세요? 저는 책을 봤어가지고 읽고 왔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마라톤이 네. 42km라는 거는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42.19.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네. 하프 마라톤 대회를 처음으로 나갈 기회가 생겼어요. 직원하고 그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이거 대회 나가기 전에는 한번 하프 마라톤을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20km를 딱 뛰고 난 다음에 그때 처음으로 뛰어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네. 혼자 뛰면서 이제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딱 스탑을 하고 난 다음에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네. 집에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점이에요? 하프 마라톤 뛰었으면 보통 이제 기록을 해주는 스마트워치가 하프 마라톤 처음 했다고 이제 축하합니다 하고 메시지가 뜰만도 한데 안 떠서 이거 뭐 이상하다 이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하프 마라톤이 21.1
1kg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 정도로 저는 무식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 뭐 마라톤 할 때 대회를 보면 선수가 팔토시 같은 거를 차고 나오는데 네. 그 팔토시가 어떤 사람들은 코 닦으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팔이 탈까 봐 한다. 그래서 저건 누구지? 뭐 왜 저런 거지?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건 없고 해외 뭐 러닝 사이트 이런 데서 보니까 결국 그게 팔에 압박을 해서 정맥 혈류 순환 내지는 이제 살이 떨리는 걸 막아줘가지고 예,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도로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딱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죠. 아니 뭐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너무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겪어가면서 메모해 가면서 네. 이제 저도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그다음에 철인 3종 경기까지 나가면서 그런 운동 초보를 탈출하게 되는 그런 그 스토리도 담고 있고요. 저같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른 분들도 똑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한테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팔토시가 저는 약간 멋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의미가 네. 있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농구 선수들도 많이 차잖아요. 그런가 본데요. 네. 그러면, 그러면 네. 다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는 용도군요. 네. 물어볼 곳이 없고 또 교육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직접 이 책을 지으셨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에서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몸에 군살이 없어 보이는데 전문의가 될 때까지는 한 번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체중도 많이 나갔었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예 운동을 안 했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저 중고등학교 때도 저 때는 이제 그 체력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체력장도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뭐 턱걸이를 하면 뭐 배치기, 턱치기 뭐 가까스로 겨우 넘어가고 뭐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대학생 때도 술은 잘 마셨습니다. 항상 네. 예, 술은 잘 마셨는데 근데 이게 어릴 때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인턴 레지던트를 지나면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체중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체중이 이제 부니까 문제가 뭐냐면 배에도 살이 많고 가슴에도 살이 많으니까 누워서 자려고 하면 네. 이걸 자연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구나. 저도 또 더군다나 의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비만으로 이제 고생하고 하는 경우들을 원체 많이 봐와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나니까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도 자전거라도 한번 타보자 해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운동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자전거였군요. 네네네. 그 책에 보니까 허리도 36인치까지 늘어났다. 네, 라고 그렇죠. 하셨다면 네. 엄청 좀 살이 부르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당시에. 해서 허리띠를 안 차면 바지가 흘러내리죠. 네. 그리고 지금 허리가 27인치거든요. 이야, 그럼 사람 하나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네. 엄청 그 정도로 이제 변화가 많이 된 셈이죠. 36인치 때 사진을 보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못 알아본다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네. 달리기, 수영까지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부터 난 철인 3종을 해야지 라고 시작한 건 아니겠네요. 저는 철인 3종 처음엔 생각도 안 했죠. 당연히. 예. 어느 정도였냐면 자전거 맨 처음 타는데 네. 자전거가 제가 아는 브랜드가 일단 삼천리 있었거든요. 삼천리 아시죠? 자전거. 네. 네. 삼천리인데 집 근처에 삼천리 가서 그 자전거가 아마 50만 원짜리였을 거예요. 그 자전거 분류도 저는 이제 자덕이니까 그 분류가 보면 유사 MTB라고요. 그 MTB 자전거에 흉내를 낸 MTB라고 하면 정확하게 규격에 맞춰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싼 자전거였거든요. 자덕이라고 하면 자전거 덕후를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네. 그 자전거 길을 타고 올라가다가 뚝방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한 높이 한 3m, 4m 오르막이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거 오르고 난 다음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네. 야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전거를 못 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달리기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살다 보니까 제가 내가 그래도 부산에 사는데 이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을 보고 너무 네. 멋진 거예요. 멋있죠. 이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바다 수영을? 예. 그래서 무턱대고 가서 이제 어쩌지 하게 됐어요. 네. 정말 바다 수영이고 아예 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울릴 정도는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레저로서의 수영이기 때문에 운동과의 수영과는 아예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니까 철인3 정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 아니 그럼 그게 몇 살 때쯤이세요? 운동을 해볼까 했던 시작이? 정확하게 철인3종 입문한 게 2019년도니까요. 2019년. 네네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한 안 4, 5년 됐습니까? 정도? 네, 그렇죠. 근데 그 2019년도 때는 이 세 종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수준까지는 됐겠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다 수영이라고 이제 따라 들어갔을 때 네. 이제 슈트를 입고 오리발을 차요. 네. 그래서 저는 수영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슈트는 알고 봤더니 슈트가 몸을 띄워주고 그렇죠. 가만히 있었더니까. 추진력은 오리발이 내주고 쳐주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2019년도에 철인 클럽을 들어가서 수영을 해보니까 항상 꼴찌를 했죠. 일단 뭐 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그랬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이제 수영장도 다니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 1년 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부산의 영도에서 이제 올림픽 대회가 있었어요. 철인 3종 중에. 근데 거기서 이제 선배가 무작정 나가라고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자전거든 달리기든 느려도 어차피 완주는 가능하겠지만 내가 바다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내 몸으로 네. 이거 되겠나? 근데 이제 결국 완주는 가능했습니다. 예, 여튼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대회를 치렀는데 대회를 해보고 나니까 네. 일단 해보고 뭐 중간에 포기를 하든 일단 뭐, 해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거는 깨닫게 됐죠. 근데 철인 3종 그 풀코스 경기를 앞두고 네. 수술을 했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큰 사고였나요? 그렇죠. 저한테는 큰 사고였습니다. 어떤 사고였어요? 그 어느 날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몸살. 예, 몸살 기운이 우수사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는 그래도 외과 의사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아서 CT를 찍어봤더니 충수염인 거예요. 아직 터지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근데 차마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 받겠더라고요. 네. 아는 사람들한테서 제가 이 옷을 다 벗고 이제 배를 열고 막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다른 후배가 있는 데서 수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염증 수치가 더 오르고 그 다음에 폐에 물도 차고 그다음에 무기폐라 그래서 폐가 짜부러드는 것도 생기고 네. 간염도 생기고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합병증이 왔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그런 걸 VIP 신드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잘해주려고 대접을 해주려다 보니까 환자가 이제 막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복강내 농양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풀코스 대회가 앞두고 있긴 했는데 네. 원래 나가면 안 될 상황이긴 했죠. 네. 네네. 근데 예, 나갔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또 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부심이라는 무슨 게 부심입니까? 더 의미 없는 건데 철인이라고 하는 게 네.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78년도에 네. 그 미해군 뭐 콜린스 중령이라는 분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수영을 뭐 3.8km, 자전거를 180km, 달리기를 이제 풀코스 42km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을 철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철인 3종 아까 19년도부터 이제 지원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림픽 코스라든지 하프 코스는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클럽에 내는 데서 농담처럼 사람들을 놀려요. 철인을 풀코스를 안 한 사람들 뭐 잡철 내지는 그런 말을 비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렇게 철인 아이언맨이 꼭 한번 돼보고 싶다. 근데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한 1, 2년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제가 하지 못하면 영영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회 한 2주 전부터 진짜 쓰러져가는 몸으로 네. 다시 자전거에 올라가지고 조금씩 하고 어차피 제가 기록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주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말렸어요. 주변에서 식구들이 그 왜 나가냐고. 근데 중간까지 포기하더라도 일단 출전은 하고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나갔죠. 저도 너무 무리까지는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출전을 했고 수영하고 자전거까지는 어떻게 신기하게 또 타지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페달만 돌리면 되니까 천천히라도 갈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복강내 농양이 좀 있는 부분들이 통증이 너무 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사실은 걸었고요. 걸어도 어쨌든 완주는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뻤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완주를 결국 해내고 철인이 되셨는데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희열 어떻게 좀 형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청취자들이 듣기에 다른 분들을 철인 풀코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들 표현해요? 그런데요. 내가 이걸 왜 하나? 내가 이걸 왜 그러신데요. 하나? 네네네. 저는 네. 그냥 해냈다. 그냥 기쁘기는 했고요. 네. 예전에 그 올림픽 코스라든지 하프 코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정말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내가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풀코스는 그냥 그 대하 드라마가 끝난 느낌? 그냥 영혼이 남는 느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담했습니다. 일단. 담담했어요. 네네네. 사실 요즘에 배우 한효주 씨도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 철인 3종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선뜻 시작하기 힘든 게 이 진입장벽이 높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셋 중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 세 개를 다 잘해야 되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환갑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무리가 아닐까. 이 관절이 다치기 쉬운 시기에 이런 과격한 운동을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클럽에 보면 저기 60이 환갑이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기는 한데요.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몸 전체가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관절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라서 기초부터 해서 관절을 떠받치는 잔 근육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무작정 달린다고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트랙 훈련을 하는 경우에 웜업 처음에 정말 천천히부터 뛰어서 몸을 데펴주고요. 그다음에 질주 갑자기 이제 자기 최대 속도로 짧은 거리를 해서 심박을 올려주고 근육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본 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쿨다운을 하게 되거든요. 쿨다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뭐 스트레칭 훈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맞춰서 하면 사실은 부상이 올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적응을 못할 이유도 없어요. 항상 그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을 하니까 항상 무리가 오게 되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쉽사리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느냐 또 이걸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네요. 네. 자기 수준에 맞춰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TV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봐서 내가 무턱대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게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역시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뭐 다쳤다던데 이거 뭐 무릎이 나간다던데 이게 역시 하는 게 아니구나. 저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니까 친구들이 그 무릎 나간다고 달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맨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근데 예전에 TV를 보면서 그 생로병사의 비밀인가에도 마라톤을 1000회 완주하신
무릎을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젊은 사람보다 만큼이나 상태가 좋았던 거예요. 많이 뛴다고 해서 무릎 연골이 닳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체중이겠죠. 체중이 과한 사람이 무리하게 뛰면 무릎은 무조건 고장이 나게 마련입니다. 천천히 걸어서 체중을 적정한 체중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마라토너인데 맨발로 뛴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좋은 신발을 뛰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이 받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적정한 체중과 좋은 신발을 신고 차근차근 하는 거는 무릎에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항상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 세 개를 다 같이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하면요. 네. 맨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풀코스를 야, 이게 수영을 3.8km에 180km를 자전거를 타고 40km 달리는데 그게 가능해? 조금 불가능한데 네.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요. 수영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전신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팔도 휘젓지만 발차기도 엄청 잘해요. 네. 수영 잘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발차기가 추진력의 70%. 그럼요. 그렇죠. 근데 철인하는 분들은 발차기를 안 해요. 손만. 그렇죠. 팔만. 왜냐하면 완전 엘리트 가면 그분들은 발차기까지 해서 그걸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철인들은 그렇게 하면 장거리를 못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되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메인으로 쓰는 근육이 팔과 어깨.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달리기는 종아리가 되거든요. 물론 달리기도 전신 운동이고 자전거도 전신 운동이지만 주된 근육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아예 발차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먼 거리가 완주가 가능한 거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이사이에도 그 근전환이라고 해서 근육이 뭐 허벅지 자전거 탈 때 그쪽으로 몰리는 피가 이제 종아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경련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전환을 하는 것도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 세 가지 운동 전체가 온몸의 근육을 다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이 이상의 운동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체력도 물론 중요한데 이 철인 3종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장비에 들어가는 이 경제적 비용이 장난이 없더라고요. 네. 자전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50만 원 정도면 뭐 적정하겠지 했는데 차 한 대 값 자전거도 있고요. 그렇죠. 장비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네. 실제 예로 그냥 한 분을 말씀을 드리면 네. 클럽에 네. 본인 명칭으로 농부철인 계세요. 농부철인? 네. 그 밭에서 농사 짓고 하면서 네. 자전거는 누가 쓰던 거 이제 얻어가지고 자전거를 농사 짓다가 그 농사 짓는 옆에다가 자전거 고정 로라라고 해서 설치해놓고 그것만 타세요. 그 수영은 수영장 안 가시고요. 그 주말마다 해운대 해수욕장 나오셔가지고 다른 분하고도 수영 같이 하는 혼자 수영하시고 달리기는 그냥 집에서 알아서 뛰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나이가 50대 후반이신데 네. 나올 때마다 항상 포디움 상위에 항상 랭크가 되세요. 그러세요? 대단하시거든요. 철인 3종이 이 저변이 이렇게 그러니까 넓게 할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전거도 좋아하고 하니까 더 좋은 걸 사고 싶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걸 사고 싶은 사람들 사셔도 돼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전거가 적정 비용을 따지면 그렇게 전혀 비싸지 않은 걸 입문용 자전거 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슈트도 비싼 걸 사면 그런 템빨이라고 하죠. 네. 아이템빨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내가 완주하고 실력을 내는 데 있어서는 입문용 슈트로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접근의 그 단계가 높은 게 아니고요. 남들 쓰니까 나도 저만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 부담이 우선 더 커서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실제가 있더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이제 비용을 쓰면 좋지만 네. 입문자용으로 해도 충분히 기록을 낼 수 있고 네. 내 의지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사시니까 궁금한 게 다치지 않고 좀 즐겁게 운동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욕심을 내지 말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군요. 내 마음가짐. 네네. 운동을 하러 내가 진입을 했느냐, 아니면 기록을 하려고 이걸 시작을 했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뭐 2주 앞두고 근육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무릎에 뭐 인대 부상을 입어도 대회를 이제 완주를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그 일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부상의 이제 상태가 있다고 하면 휴식을 잘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오는 부상의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조금 뛰다 보면 발바닥이 조금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 유튜브나 어떤 다른 분들을 보면 이거를 부상이라든지 의학은 결국 이제 과학적인 부분들인데 이걸 인문사회학적으로 극복하려고 하세요.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 통증을 이겨내야만 내가 이걸 승리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부상이 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해서 결국 잘 치료받으면 일주일 만에 나을 걸 잘 쉬고 하면 본인 무리하게 계속 운동을 해서 한 달 만에 낫고 근데 결국 그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이게 결국 내가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달리다가 뭐 수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통증이 오거나 하면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좋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단체에서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팀을 선정하면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좀 선정해야 돼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철인 3종 운동을 하겠다, 뭐 달리기를 하겠다, 뭐 수영을 하겠다. 그러면 클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처음에 내가 자신이 도저히 없고 그냥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아카데미 같은 데 가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안장에 앉을 것이냐, 뭐 달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부터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바른 자세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점점 내가 실력이 올라가고요. 좀 더 이제 나은 결과를 결국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재미를 거기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뭐 팀과 클럽을 찾으라고도 했지만 이 책, 이 좌충우돌 외과의사의 운동초보 탈출기, 이 책을 읽으셔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책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욕심내지 마라, 또 충분한 휴식을 가져라 라는 이 조언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서 생활 습관과 삶이 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도. 어떤 점들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을 한 것도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 타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영화배우 그 하정우님 그분이 걷기를 정말 이제 추천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약속 시간을 잡으면 한 2시간 전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 한강변을 걷든지 해가지고 계속 걸어서 약속 시간을 간다.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약속 장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처가집을 가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다가 저는 이제 처가집 거의 가깝게 가면 저는 중간에 내려요. 저는 거기서부터 뛰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 출근할 때는 달리는 복장으로 옵니다. 와서 지하철 타고 와서 일을 다 보고요. 퇴근할 때 달려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야. 그래서 내가 오늘 짧게 가야 되겠다 하면 짧은 코스를 만들어서 가고요. 내가 오늘은 긴 코스를 가야 되겠다 하면 둘러가지고 코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퇴근하는 시간,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차피 가야 되는 시간인데 거기다 시간을 조금만 더 얹으면 운동하는 시간을 같이 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항상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안 되면 일 운동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전거를 집에 거치를 하고 탈 수 네.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그 로라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기계가 있는데 제 자전거를 그냥 거기다가 그 트레이너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체결을 하고 네. TV로 보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네. 러닝머신을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예. 집에서도 자전거로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집에서 TV를 볼 거면 네. 내가 요 1시간은 타겠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하니까 막 힘들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안 시끄럽습니까? 주변 뭐 층간소음 같은 건 없어요? 아, 밑에 매트리스는 몇 칸 깔았습니다. 그래요? 전혀 올라온 적은 없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네, 그런 삶을 살고 계시군요. 저는 거기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전 차 타고 출근했는데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또 마지막에 충격을 받았는데 요트 대회? 요트 자격증을 준비하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저지 요트 면허증을 땄는데요. 네. 저는 요트가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알아봤더니 일단 요트 면허증이 운전 면허증 내는 거랑 똑같고 그냥 이렇게 학원을 다니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트를 실제로 이제 즐기려 그러면 네. 요트의 종류에는 이제 세일링 요트가 있고 딩기 요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분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요트라고 하는 게 캐빈이라고 하죠. 선실이 있는 걸 세일링 요트라고 그러고요. 캐빈이 없는 걸 이제 딩기 요트라고 하는데 요트를 즐기려고 하니까 딩기 요트라는 거는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요트 학교 같은 게 있어서 옛날에는 10,000원 했답니다. 지금은 30,000원 하는데요. 30,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키를 타러 가면 대여를 하고 뭐 스키장 이용료까지 다 내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네. 근데 다 30,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탈 수 있고. 아, 진짜요? 뭐 그런 루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꿈꿔보는 거죠. 제가 뭐 요트를 살 수는 없지만 네. 내가 언젠가는 타겠다. 뭐 탈 수도 있고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얼마든지 또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루트들도 많더라. 그다음에 이제 철인 3종 운동을 해놓으니까 이제 바다에서 뛰어드는 게 별로 겁은 안 나거든요. 네. 우리가 가족들끼리 이제 해외에 갔는데 이제 보통 호핑 투어 이런 걸 가게 되면 사람들 보면 낚싯줄 하나 들어놓고 뭐 불가사리 났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철인 3종 운동을 했으니까 자신 있게 그냥 맨몸으로 거기서 바로 뛰어들어서 야, 멋있다. 수영도 가능하고 그죠. 근데 거기 갔을 때 뭐 내가 요트를 운전할 기회가 있으면 해봤으니까 내가 요트 운전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좀 더 새로운 그런 도전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멀어서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도전해볼 만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끝으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꼭 운동한다. 이렇게 항상 새해 결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운동은 제가 보니까요.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작을 하자. 살을 뺄 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살 빼는 좋은 프로그램도 엄청 좋고요. 뭐 이렇게 PT 받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필라테스도 있고 그다음에 식이요법도 엄청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킬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지만 대부분 시작하자마자 바로 포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일상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중계 얘기하거든요. 체중계요? 예, 진부한 방법이긴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을 뺄 때 집에 체중계를 2개를 갖다 놓고 2개. 예, 하루에 뭐 시도 때도 없이 체중을 재봐요. 그래서 베이스 체중, 제일 낮은 체중을 오늘 내 체중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고 많이 먹고 하면 체중이 어느 정도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사량을 줄이든지
운동량을 많이 늘리든지 그 체중을 유지하려고 다시 이제 조금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계를 내가 목표를 한 달에 조금 줄이겠다 하면 그만큼 조금씩이라도 최소한 뭐 불지는 않게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을 해야 이제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규칙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 안 했다는 별 의미가 없고요. 뭐 하루에 한 번 조금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규칙적으로 해야만 내가 조금씩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미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자전거를 못 타도 올리는 게 재밌어서 이제 자전거를 계속 타게 되는 거죠. 그럼 규칙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잔 근육들이 조금씩 발달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잘 타게 되고 잘 타게 되면 또 자주 타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단순하게 진입을 하자. 예. 좋은 뭐 이제 프로그램과 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그런 부분들은 효과는 좋겠지만 그건 일단은 단순하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진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하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미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아까 농부철인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의지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시작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우리 운동을 시작하려 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피플인사이드 진행하면서 저 역시 반성을 했는데 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운동을 꾸준히 해보자라는 결심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좀 더 믿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피플인사이드 외과 의사이자 아이언맨이신 이홍태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